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유럽에서 미국 대형 기술 기업들에 대해 규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인공지능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도 반독점 위반의 표적이 됐는데 자세한 내용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엔비디아가 유럽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요. 네, 엔비디아가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이었습니다. AI 반도체 이제 그래픽 처리 장치 GPU 시장에서 엔비디아를 따라올 기업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이 제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프랑스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재한다는 소식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 프랑스 이제 경쟁 당국이 엔비디아에 대해서 반독점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게 되면은 이게 전 세계 국가 중에서는 처음이 되는 것이고요. 네. 프랑스 당국은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기업명은 밝히지 않고 그래픽 카드 부문과 관련해서 현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는 이제 엔비디아를 이제 겨냥한 것임이 이번에 이제 밝혀졌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챗GPT 출시 이후에 AI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요. 전 세계 AI 칩 시장의 80% 이상을 이제 차지하고 있어서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80%면 독점이란 말이 나올 만하네요. 맞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1분기 매출 총 이익률이 78%에 달했어요. 애플의 매출 총 이익률을 보면 한 40% 중반대인데 이 AI 시대에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죠. 엔비디아 GPU는 지금 부르는 게 값이 됐고요. 이 때문에 지금 독점이 아니냐는 논란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 실제로 엔비디아가 반독점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인정되면 이제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 겁니까? 이 엔비디아의 어떤 프랑스 반독점법 위반이 현실화된다고 하면은 이에 대한 과징금이 이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당국은 그동안 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엔비디아의 AI 칩 역할과 가격 정책, 칩 부족이 이제 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어요. 지난달 28일에는 AI 경쟁 보고서에서 이제 GPU의 필수적인 엔비디아의 쿠다 칩 프로그래밍 프로세스, 소프트웨어 의존도에 대해서 의료를 표명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재무장관도 작년 11월에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이 국가 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옥죄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미국 기업이니까요. 네. 이제 프랑스 외에 다른 나라들도 엔비디아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좀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AI가 워낙 경제에서도 중요해지고 있고 기술 경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이 GPU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 외에도 미국과 EU 등으로부터도 지금 제재받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와 함께 이제 거대 정보통신 기업에 대한 조사를 해오고 있는 이 미국 법무부도 엔비디아 조사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EU 집행위원회도 엔비디아의 반독점 규정 위반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미국도 들여다보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미국 엔비디아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2분기 판매량 발표 앞두고 주가 급등. 이 테슬라 주가가 판매량 발표를 앞두고 크게 뛰었는데 좀 실적이 잘 나올 거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겁니까?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의 이달 2일 2분기 차량 인도 판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테슬라의 주가가 6%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간밤에 테슬라 주가가 전장보다 6.05% 오른 209.86달러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는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연초에 248달러 수준이었던 테슬라 주가는 올해 4월에 138달러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이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연중에 이제 낙폭이 15%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네. 테슬라는 이달 2일 이제 지난 2분기 4월부터 6월 인도량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이미 지금 월가의 기대치는 상당히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의 추정치는 이제 작년 동기보다 3.7% 감소한
43만 8천 대 가량인데요. 이미 이제 기대치를 낮춰둔 상태에서 예상보다 발표치가 높게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바닥을 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제 분위기가 형성된 것이고요. 네. 이 일에 또 실제로 얼마나 나올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일이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발표되는 건데 오늘 서학개미들 잠 못 자겠네요. 네. 네, 월가에서는 이번 테슬라 판매 실적 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제 월가에서는 단기 실적보다 장기 성장성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 웨드부시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테슬라의 2분기 실적이 이제 월가의 추정치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 $275를 유지했습니다. 네. 아이브스는 테슬라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인공지능 AI와 로봇 공학 회사에 더 가깝다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이 이제 올해 8월 8일 공개 예정인 테슬라의 로봇 택시로 확실히 옮겨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궁극적으로 테슬라가 1조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에 도달할 열쇠가 자율주행이다. 이는 최신 버전의 완전 자율주행 FSD 개발과 현재 진행 중인 중국 내 이제 FSD 테스트를 통해서 전환점을 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또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이유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아울러 또 이제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2분기 중국 내 판매 실적이 이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인 게 이제 테슬라의 어떤 주가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비아디의 2분기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약 21% 증가한 42만 6천여 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 시장이 좀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실적이 나와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중국 시장이 다시 활기를 보인다면 테슬라의 어떤 판매 실적 역시 회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에 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테슬라 관련 소식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리스크의 채권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후보 간 첫 TV 토론이 얼마 전에 열렸었는데 네. 이제 우리 채권 시장에서도 이번 토론 내용에 좀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고요. 맞습니다. 이 미국 대선 토론의 여파가 채권 시장에도 미치는 모습인데요. 네. 뉴욕 채권 시장은 대통령 선거,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선 토론 이후에 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좀 승기를 잡았다. 이런 소식에 채권 시장이 이제 불안한 모습을 보였어요. 예. 이게 월가에서는 토론 이후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미 있는 상승세를 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재입성 가능성에 따른 감세와 어떤 국채 공급 증가에 대한 전망으로 금리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채 발행과 재정 적자 확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는데요. 이는 이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뭐 이 대선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공언한 바 있긴 하지만 네. 이런 재정 적자 확대 가능성만으로도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채권 수급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 이제 불안한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좀 토론 이후에 채권 가격이나 금리가 좀 얼마나 출렁이고 있는 겁니까? 간밤에 이제 뉴욕 금융시장에서 트럼프 리스크가 좀 많이 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13.6bp 급등한 4.482%를 기록했고요. 또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5bp 뛴 이제 4.781%를 가리켰습니다. 월가에서는 이 불확실한 어떤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채권 시대 일단 좀 던지자 뭐 이런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미국 5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지수가 좀 양호한 수치를 보였음에도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전까지 투자자들은 어떤 PC 이제 물가 지수가 좀 양호한 이런 지표가 나오면 채권 금리가 일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이제 예상이 빗나간 것이죠. 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이제 중국 수입품을 대상으로 60% 관세에다가 뭐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10%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경우에 이것도 뭐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인해서 이 트럼프 재집권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대통령 선거 전까지 시장이 또 출렁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 후보 토론회가 이 채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살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6월 소비자 물가 2.4% 상승, 11개월 만에 최저치. 네, 지난달에도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2%대를 이어가면서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통계청이 오늘 아침에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2.4% 상승했는데요. 이 상승률은 지금 4월과 5월에 이어서 3개월째 2%대 상승률에 머무른 것입니다. 네. 그리고 작년 7월 이후에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결과였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6월 물가가 평균 한 2.68% 오를 것으로 내다봤는데 지금 2.4%로 나왔으니까 이보다 좀 많이 낮은 것이죠. 그리고 근원 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의 상승폭은 2.2%였는데 이는 한 달 전과 같은 수치였고요. 그리고 농산물 및 이제 석유류 제외 지수 상승률도 2%로 전월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농산물을 제외했는데 네. 여전히 과일값은 안 잡히고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생활 물가 지수는 2.8%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신선식품 지수는 11% 올라서 상대적으로 좀 상승폭이 컸습니다. 신선식품 중에서 신선 과실 이 31%, 신선 채소는 0.8%가 올랐어요. 네. 또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세를 주도해서 이슈가 됐던 사과는 63%, 배는 139% 오르는 등 과일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공업 제품 중에서 석유류가 4.3% 올라서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되는데 이는 지금 1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입니다. 예. 정부는 이 석유류가 전월 대비해서는 2.9%가 내려가긴 했는데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상승률이 높아진 것은 이제 작년 석유류 가격이 낮았던 어떤 기저 효과 때문이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가공식품을 살펴보면 이게 1.2% 올라서 5월보다 상승률이 줄었는데 이는 이제 2021년 2월 이후에 40개월 만에 최저 상승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류세 인하 혜택도 이제 없어졌는데 네. 기름값 많이 올라가겠네요. 또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물가 지표 그 목표치를 2%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이제 물가 지표도 2%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맞습니다. 물가 지표에 대해서 좀 한국은행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죠? 오늘 한국은행은 이제 물가 상황 점검 회의에서 이제 근원 물가 상승률이 2% 초반 수준에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자 물가도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2%대 중반대로 낮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은은 이제 향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둔화 흐름이 이제 일시 주춤할 수도 있다면서도 기조적 물가의 어떤 하향 안정세와 작년 8월 유가 및 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 효과 등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